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광주FC 대 제주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4-4-2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압박 후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둔다. 헤이스는 방향 전환과 순간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역습에 시동을 건다. 오우성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공격 전개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최경록은 전방 압박 성공 직후 짧은 패스로 즉각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수비 라인 간격은 촘촘하고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며 중거리 차단도 안정적이다. 후방 빌드업보다는 압박 탈출 후 롱패스로 템포를 전환하는 방식이 주력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분배가 안정되며 전환 시 효율이 극대화된다. 홈에서는 중원 압박으로 템포를 선점하며 초반부터 상대 리듬을 흔드는 흐름을 가져간다. 제주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원정 일정의 피로 누적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귀포에서의 이동 과정이 반복되며 선수단 전반의 체력 손실이 누적된 상태다. 유리 조나탄은 개인 돌파는 뛰어나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로 효율이 떨어진다. 남태희는 중원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나 압박을 받으면 전환 속도가 느리다. 이탈로는 스피드는 좋지만 간격 유지가 안 돼 지원 타이밍이 늦는다. 공격이 개인 능력 중심으로 전개되어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낮다.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며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후반 중반 이후 실점 위험이 꾸준히 높아지는 구조를 보인다. 이 경기는 조직력과 체력 유지력의 대결이다. 광주는 짧은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헤이스의 스피드와 오우성의 움직임이 제주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주요 포인트다. 제주는 피로 누적 속에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압박 대처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 광주는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후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4-4-2 전형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라인 밸런스로 경기를 운영한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한 상태로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보다 로테이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박호민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침투 감각은 좋지만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 박승호와 신진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압박 강도는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방 빌드업은 무리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초반 주도권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전개는 단조로울 수 있으나 실점 관리에는 중점을 둘 것이다. 결국 경기 결과보다는 경기 감각 유지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으로 중원 우위를 확보하며 템포를 높이는 팀이다. 곤잘로는 강한 피지컬로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드볼 싸움을 유도한다. 패시는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간 창출에 주력한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트피스 전개를 이끌며 경기의 리듬을 만든다. 부산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동기부여가 극도로 높은 상태다. 전방 압박이 강하며 인천의 느슨한 빌드업을 압박으로 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비에르가 템포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팀 전체 집중도와 조직력 모두에서 인천보다 나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의 온도차가 승부를 가른다. 인천은 우승 확정으로 실험적인 로테이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면 부산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막 집중력을 쏟을 것이다. 사비에르와 패신의 연계 플레이가 인천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 세컨드볼과 체력 싸움에서도 부산이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남은 5-3-2 전형으로 블록을 압축하며 탈압박 이후 직선 전개로 속도를 붙인다. 호나는 첫 터치 방향 전환이 매끄럽고 수비 간극을 찌르는 감각이 탁월하다. 르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발디비아는 탈압박 이후
즉각적인 전진 패스로 역습의 템포를 높인다. 윙백은 수비 시 라인을 접고 공격 전환 시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힌다.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간격이 유지돼 제압박 후 빠른 재역습이 가능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블록은 더 촘촘해지지만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상대 진영을 가른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2차 공격 타이밍이 뛰어나 재차 득점 기회를 만든다. 성남은 4-4-2 전형으로 라인을 유지하지만 풀백 복귀와 센터백 회전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후이즈는 등지는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나 압박 시 패스 방향이 쉽게 읽힌다. 레안드로는 탈압박은 좋지만 볼을 오래 끌며 전개 템포를 잃는다. 박수빈은 활동량이 많지만 이성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이 넓게 열려 대각 침투에 쉽게 노출된다. 세컨드볼 회수 후 전진 연결이 늦어 전환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잦다. 수비 블록 간 수평 이동이 과도해지며 중앙이 비는 구조적 문제도 보인다. 결국 뒷공간 케어가 불안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린다. 전남은 압박의 첫 각도를 정확히 세우며 탈출 즉시 속도를 붙인다. 성남은 수비 라인을 올릴 때 간격이 벌어져 전남의 빠른 역습에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발디비아의 패스 타이밍과 호날르본의 침투가 하프라인을 가르는 장면이 예상된다. 성남이 라인을 내리면 전남의 중원 압박 주기에 밀리고 올리면 뒷공간이 뚫린다. 전남이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장악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수원FC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전방에서 빠른 전개를 통해 템포를 높인다. 사박은 순간적인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경민은 이선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며 역습 시 전환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루아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으로 공격의 루트를 만들며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 윌리안의 공백은 있지만 안현범이 좌우를 오가며 활동량으로 이를 충분히 메우고 있다. 팀 전반은 빠른 패스 전환과 넓은 폭의 공격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한다. 사박 김경민의 연계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볼 반응도 빠르다.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라인이 올라올수록 역습 효율이 극대화되는 패턴을 만든다. 대구는 4-4-2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전개하지만 전환 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세징야는 여전히 공격 전개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시도한다. 정치인은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전환 수비가 흔들린다. 라마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개를 도우나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대구의 중원은 전진 성향이 강해 라인 사이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수비 라인이 전진할 때 커버가 늦어 상대 침투에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는 밀리는 편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도 떨어진다.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수비 전환이 불안정해 전체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이 경기는 라인 관리와 전환 속도의 차이가 핵심 변수다. 대구는 세징야 중심의 공격으로 초반 점유율을 잡겠지만 수비 뒷공간이 위험하다. 수원FC는 김경민과 안현범의 빠른 침투로 대구의 라인 뒤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사박의 위치 이동과 루안의 컷백 조합이 공격의 방향을 바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환 속도와 체력 유지 측면에서 수원FC가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앞설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천안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3-4-3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비 국면에서는 윙백이 빠르게 내려와 파이브백을 구성한다. 박스폭을 좁혀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각을 초반부터 봉쇄한다. 손준호는 중앙에서 공중볼 경합을 주도하며 1차 저지선의 안정감을 제공한다. 김승호는 세컨드 지역에서 커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2차 차단을 책임진다. 은고인은 전방 압박의 시발점으로 탈취 직후 즉시 측면으로 전개하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3백 간 간격은 짧고 빌드업 시 한 줄씩 밀어 올리며 중원 점유율을 확보한다. 세컨드볼 이후 리턴 동선이 매끄럽고 라인 유지와 전환 템포가 조화를 이룬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손준호가 1차 차단, 김승호가 세컨드 커버로 안정감을 만든다. 천안은 3-4-3 포메이션으로 직선형 전개를 선호하며 이정엽을 중심으로 단순한 마무리 패턴을 구사한다. 명준재는 측면 캐리에는 능하지만 컷백각이 막히면 선택폭이 좁아진다.
이광진은 패스 정확도는 좋으나 전환 템포가 느려 역습 완결성이 떨어진다. 윙백 복귀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전환 수비에서 세컨드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마크 전환이 늦어 니어존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적극적이지만 마지막 패스 속도와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 선제 실점 시 라인을 급격히 올리며 뒷공간을 크게 내주는 단점이 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중원 압박이 느슨해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린다. 충남 아산은 라인 관리와 세컨드 커버에서 안정감이 뛰어나며 템포 전환의 완성도가 높다. 손준호와 김승호의 12차 차단 조합이 천안의 공격 템포를 확실히 묶을 것이다. 은고이의 방향 전환과 윙백 오버래핑이 이어지는 순간 측면 전개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천안은 이정엽의 포스트 플레이로 버텨보겠지만 세컨드 진입 타이밍이 맞지 않아 흐름이 단절될 것이다. 결국 경기 리듬과 세컨드볼 장악력에서 충남 아산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전망이다.